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금년 또 1월달 마지막인 오늘이요. 예, 자, 내일은 또 2월이고, 자, 오늘은 민법이고, 내일은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공지사항은 2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 시간표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 중개사법, 화요일 날이 공법, 수요일 날이 학개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 민법, 금요일 날이 공시법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157쪽 갈 차례입니다. 157. 자, 이번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그 추인. 자, 이 추인이 좀 말이 어려워요. 추인. 자, 추인은 보기 좀 적죠. 오른쪽에. 추인은 이제 크게 생각하면 추인은 유효. 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 한자로 쓰면 처음 한자입니다. 추에 나중에 우리 추억할 때 추억 이렇게 쓰잖아. 나중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그래요. 추인은 지금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저 세 개. 네. 먼저 제가 이제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 이건 소급합니다. 이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니 소급한다는 거. 소급적 유효.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무건대리 추인이고. 다음 어제 했던 자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소급. 오늘 추인한 때부터 즉 비소급적 유효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여기까지 봤죠. 오늘 할게요. 여기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세 가지잖아. 자, 제한 능력자, 다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마지막 사기 강박 요거죠. 의 추인입니다.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추인은 취소의 반대말이야. 취소권 포기. 이것도 이제 비소급적 유효예요. 취소권이 포기되는 거죠. 취소 안 하겠다는 취소권 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 돼요. 요걸 배울 차례입니다. 취소할 행위의 추인.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거는 자, 갑이 자, 미성년자야. 자, 미성년자가 몇 세 미만이죠? 몇 세까지? 18세까지가 미성년자죠. 19 이상은 성년자야.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즉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자, 을과 만약에 법률행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이 집을 1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1월 1일 날. 아직은 이제 유효하죠. 사실 이 집이 자 5억짜리인데 얘가 이제 미성년자니까 가격을 몰라가지고 1억에 잘못 판 거죠.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자, 불리할 때 이거 취소해버리죠. 불리하면 자, 나중에 한 12월 1일 날 취소한다 그러면 소급적 무효가 되죠. 처음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취소는 요 계약이 자기가 불리할 때 취소합니다.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자, 이 집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인데 1억에 팔았다. 자기한테 유리하잖아. 그죠? 유리하면 이제 반대로 추인하면 돼요. 유리하면 12월 1일 나중에 추인한다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추인한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확실하게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성년자는 이 법률행위가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확정시키는 거고 불리하면 취소해가지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입니다. 취소는 무효로 만드는 거고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겁니다. 요걸 이제 배울 거야.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여기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자, 법 조문 봅니다.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 읽어보세요. 제140조에 규정한 자, 그게 이퀄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심표,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같은 사람이야. 자, 조심합니다. 갑이 자 18세 미성년자예요. 조금 전에 했지만 이 법률행위가 이 집을 매매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18세가 취소하는 거고 유리하면 추인한다 그랬잖아. 결국은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선택이니까. 근데 조심할 게 취소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어요. 어제 배웠죠? 취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잖아. 유효가 되니까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는 추인은 요건, 즉 미성년자는 못해요. 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왜?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이 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취소를 하고 나면 번복을 못해. 추인 못해요. 또 추인을 먼저 하면 취소를 못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3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야.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심표, 추인 후에는 번복해서 취소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143조 이걸 외워야 돼. 이제 추인의 요건. 추인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제1항 추인은 자 읽어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여기 포인트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의 원인 소멸된 후라는 것은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예외가 나와. 제2항. 2항 요걸 많이 내요. 제2항. 제1항은 즉 추인의 요건은 두 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개.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지금 18세야. 그럼 18세가 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이 집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니 좀 어때요? 이걸 어제 너무 야간말이 너무 비친다 그래가지고 껐거든요. 더 잘 보여 어때? 느낌? 예? 이거 비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뺐어요. 야간말이. 자, 18세가 그럼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자 취소는 18세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18세는. 그런데 추인은 18세는 못해요. 18세가 아니라 19세가 넘어야 성년자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니까 유효권을 갖춰야 돼요.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요. 여기 차이입니다. 취소는 18세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성년자가 되어야 돼.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예외 두 개. 자, 갑니다. 법정 대리인하고 자 후견인. 자, 후견인은 이런 얘기. 후견인은 친권자가 사망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 이 사람들 다 어른들 성년자들이잖아. 다 19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8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은 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돼야 할 수 있는데 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18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걸 가장 많이 내요. 자, 그러면 이제 의 갑니다. 1번 추인의 의. 자, 추인은 결국 취소의 반대말, 저거 취소의 반대말입니다.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야. 자, 읽어보죠. 추인의 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를 읽어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취소권 포기입니다.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이고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취소죠.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줄, 추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실하게 유효가 돼. 추인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니까 확정적 유효가 돼.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야. 자, 이번에 이제 추인의 요건의 1, 추인권자는 사람은 취소권자와 같아 그랬죠.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건이 양가로 2번. 요게 이제 포인트야. 자, 중요 표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추인해야 돼. 왜? 유효로 확정하는 거니까.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추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 즉, 자, 줄 거세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 제한 능력자 3명 적어보세요.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렇게 외웠죠? 머리 글자 따서 미한성, 미성년자의 미, 약간 또라이의 피한정 후견인, 한, 엄청 또라이의 피성년의 성, 미한성은 능력자가 된 후에, 즉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선고받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다음 차고나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차고에서 벗어난 후에,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그러나 자, 제한 능력자도 살짝 제가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즉 친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아버지 어머니 동의 얻으면 미성년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잘라주고. 자, 상식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추인 못해요. 자, 갑이 만약에 뭐 17세, 18세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아직 추인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꼭 이 나이에서 추인하고 싶으면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돼.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으면 17, 18세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 또 잘라주고 아까 했던 거 까만색을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는 미성년 상태에서도 그 자식의 행위를 추인할 수가 있다. 바로 옆에 그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바로 옆 기출문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다 어른들이니까. 자, 바로 밑에 또 맨 밑에 기출을 보죠. 기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또 나오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이걸 언제나 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X죠? 소멸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양거로 3번 맨 밑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의사표시야. 포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알고서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서 추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자, 추인의 방법. 자, 그 위에다가 하나 적어 보세요. 자, 맨 위에 좀 적을 게 좀 많아요. 형성권. 암기해야 됩니다. 자, 형성권. 자, 형성권은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 그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가 형성권이야. 만약에 갑이 형성권자다. 갑이 뭐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취소한다. 그럼 취소되고 추인한다. 그럼 추인되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해봤는데 추인권, 취소권, 추인권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동의권, 동의. 뒤에 권자를 빼고 그냥 같이 가죠. 동의권. 다음 철회권, 철회권, 철회권. 다음 계약부에서 배우는 해제권, 해제권, 해지권, 해지권. 자,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철회권, 해제권, 해지권 등.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해요. 그리고 이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이 10년이야. 10년 지나면 형성권이 소멸해버려요. 취소권, 추인권 이런 거 10년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행사방법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등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하면 3번이 바로 해결돼. 추인의 방법은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야. 추인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갑이 요에게 일방적으로 추인한다는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했어. 추인의 효력이 뭐야?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다음 4번 추인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추인의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요. 추인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확실하게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추인 후에는 이제 번복 안 되죠. 다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합니다.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왼쪽에 그 기출 문제도 한번 보고, 왼쪽 바로 옆에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했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니까 추인의 반대말인 취소권이 소멸하겠죠.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확하죠? 추인은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자, 그 예제 문제 1번 보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이건 어제 배웠던 거네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이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확해요.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가 포인트입니다. 141조. 2번. 제한 능력자는, 즉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 정확합니다. 미성년자도 취소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추인과 달라. 2번과 3번 구별 잘해야 됩니다. 3번 갑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나왔네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추인 가능하죠. 법정 대리인은 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여기 틀렸네요. 그죠?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소멸 전에도 할 수가 있다. 답이 3. 요걸 가장 많이 출제해요. 그 밑에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기억한다. 해설서 3번.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취소의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4번은 조금 이따 배울 거야. 4번은 조금 이따가. 5번 갑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어제 배웠던 거네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142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인 맞추고 맨 밑에 3번 내려옵니다. 법정 추인.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추인하,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 말로 하니까 임의적으로 추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법정 추인, 법률 규정으로 말은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추인된 걸로 간주하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효력은 똑같아요.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유효가 되는 것은 효력은 똑같아요. 확정적 유효니까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죠. 취소권 소멸되는 겁니다. 효력은 똑같은데 이거는 말로 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추인한다 하는 거고, 이거는 말은 안 했는데 조금 이따 나와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자 추인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거기 145조 보세요.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는 144조 144조 규정에 의하여 자 줄거세요.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뭐야? 추인할 수 있는 후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이런 말이죠.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다음 각호 사유고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걸로 동그라미 본다 간주합니다. 자 그러나 줄었죠. 이를 보류 같은 말 유보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유보하면 추인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6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그 1호만 제가 살짝 설명 한번 해보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이제 17세라고 하죠. 17세 미성년자입니다. 18세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요 임의 추인도 못하죠. 이거 하려면 법정대인 동의받아야 되죠.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야. 왜? 확정 유효니까. 자 이것도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가 돼야 돼. 얘가 성년자가 돼야 됩니다. 성년자 19살 이상이 된 후에 해야 돼. 그 후에 요 6가지 사유가 있으면 6가지 사유 중 1개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해요. 이름 한번 보죠. 자 갑이 이 집을 1억에 팔았어요. 자 매매 1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팔았어. 근데 얘가 이제 17세 상태가 하면 안 돼요. 성년자가 되었어. 19살이 넘었어요. 19살이 넘어가지고 이행을 합니다. 갑이 열에게 자 이 계약을 이행을 해요. 자 계약이. 근데 갑이 20살이 넘었습니다. 19살이 넘었거나 또는 아니면 17살에서 자 법정대리인 동의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자 이행을 한다는 거죠. 이행한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다는 것은 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거야?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에? 소유권 넘긴다는 건 취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2월 1일 했다. 그 다음날 취소를 못 한다는 거죠.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는 자 얘가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거 6개. 자 오른쪽 가보세요. 1. 의. 자 의. 법정 추인이라 법률 규정으로 추인을 본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개 적어봐. 뭐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이죠. 제한능력이나 착오나 사기강박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바로 법정 추인 사유 6가지가 있는 데는 줄거세요. 취소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겁니다. 취소권자는 말을 안 했어요. 추인한다는 말하고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번에 이제 법정 추인 요건에서 양갈 1번에 일정한 사유가 존재. 이게 이제 추인 사유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자 취소 안 하겠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행동, 즉 추인하겠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6가지 보면 자 방가로 1번 전부나 일부의 주거 일부의 이행입니다. 이행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자,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와 거꾸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요거죠. 자, 상대방이 이 성년자가 되었어요. 해가지고 1억을 줍니다. 1억. 돈 1억을 주면 이걸 수령했어요. 얘가 19살이 넘어가지고 수령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 취소하고 싶으면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갑이 이행하거나 을이 주는 것을 수령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돼가지고 이제 취소권이 소멸해. 전분의 일부 이행. 자, 방금 2번 이행 청구 중에 표시하세요. 이행의 청구.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은 2호하고 5호에서 그냥 나와요. 자, 이행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인데 요거는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취소권자 측에서 해야 돼요. 요거는. 자, 이행 청구 갑니다. 이행의 청구는 자 간다. 취소권자가 갑이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하나한다. 이게 포인트야. 거꾸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자, 갑이 17세가 이 집을 1억에 팔았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얘가 이제 19살이 넘고 나서 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합니다. 을이 갑에게 야, 너 나한테 미성년자를 자 1억에 팔았는데 지금 너 성년자가 되었으니까 1억 달라라고 이행을 청구해요. 자, 이행 청구하는 것은 이쪽에서 행동만 한 거죠. 1억 달라 이렇게 상대방이 했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잖아요. 이쪽 취소권자 측에서는 어떤 액션 취한 게 없잖아. 그죠? 내가 추인하겠다는 행위가 없죠. 없으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을이 이제 이행 청구를 했어. 2월 1일 날. 그러면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갑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행 청구는 갑이 해야 되지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걸 답으로 가장 많이 내요. 다음 3번에 경계계약. 자, 경계계약은 이렇게 적으세요. 경계계약은 자, 이렇게 경계도 계약입니다. 고치는 계약이야. 경계계약은 적으세요. 구채무, 옛날 채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옛날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라 그래. 자, 경계계약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됩니다. 자, 경계계약 한번 들어볼까요? 경계계약. 자, 갑이 을에게 자, 이 집을 매매했어요. 갑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 집에 대해서 1억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둘이 계약합니다. 경계계약. 자, 경계 바꾸자고 계약해. 야, 이거 이제 집 났으니까 이거 옆에 보니까 똑같은 비슷해. 여기 이제 101호고 한 501호하고 똑같다고 하죠. 501호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은 없어지지만 501호 이행해주고 501호 1억 돈 준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경계계약을 하면 법정 추인돼 가지고 이거 취소 못합니다. 다음 4번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자,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취소 안 하겠다는 거잖아. 자, 읽어보죠.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꾸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담보 제공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추인이 돼요. 자, 추인이 된다는 것은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다음 방금 5번 중에 표시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이걸 줄여서 권리 양도를 해옵니다. 아까 2호에 이행 청구하고 5호에 권리 양도. 이거는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5호. 1.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번과 5번, 2번에 이행 청구하고 5번에 권리의 양도는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자, 맨 밑에 6번 강제 집행입니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집행당하는 경우도 법정 추인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 6가지가 자, 1, 2, 3, 4, 5, 6인데 자, 1, 3, 4, 6 이것은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 의리하든 간에 법정 추인이 돼요. 그런데 2호 이행의 청구와 5호 권리의 양도 이거는 취소권자가 해야지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안 된다. 이게 거의 답이에요. 해올 때 이청과 권량은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건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이행의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는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게 답이야 거의. 자, 그럼 위에 이제 예제 문제 보세요. 아까 안 하고 왔던 거. 예제 1번에 4번입니다. 1번에 4번. 그거야 바로. 예제. 그 위에 예제. 자, 4번. 동그라미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나오죠. 채무 일부를 이행했죠. 일부 이행이니까 법정 추인이죠.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145조 법정 추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거 2번. 자,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자, 첫 번째 줄한 거 보죠.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같은 말. 즉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위에 6가지 중 1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이나 또는 착오나 사회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즉 미성년 상태에서는 6가지 사유가 있어도 법정 추인되지 않아요. 자, 성년이 되어야 법정 추인됩니다. 자, 방가로 3번.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지금 지자를 붙이면 안 되죠. 이의를 유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이 안 돼요. 이의 보류 보죠. 예컨대 보세요. 두 번째 줄. 예컨대 보세요.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이 안 돼.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면서, 자, 일단 채무를 이행하면 뭐야? 법정 추인이죠. 그런데 이의 보류합니다. 이의를 이행하면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조심해야 돼. 추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강제 집행 면하기 위해서 일단 이행하는 것이지 추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 기출 보세요. 이의 보류한 거. 왼쪽 바로 옆에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성년자가 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죠. 그런데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맞아요. 추인한 걸로 본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자, 이건 조심해야 돼. 말로 하는 임의 추인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걸 보니까 알 필요 없죠. 4번. 취소권의 존재나 추인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습니다. 왜? 법률 규정으로 추인을 보니까. 자, 가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므로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과는 달리, 자,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 같은 말 임의 추인입니다. 임의 추인과는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힘을 알아야 하거나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하거나 추인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걸로 간주하니까 알고 할 필요도 없고 의사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3번 법정 추인의 효과는 임의 추인하고 똑같아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확정적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옆에 적으세요.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임의 추인은 말로서 추인한다 하는 거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간주해. 효력은 똑같아요. 둘 다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죠. 취소권 소멸되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죠. 취소권 소멸 같은 말 확정적 유효죠. 확실하게 유효가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나오자.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은 답은 이거예요. 법정 추인이 아니다 나오면 자, 이행 청구는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권리의 양도도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 이 중에 하나 답입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이행 청구, 상대방이 하는 권리 양도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제 문제예요. 예제 문제 가보죠.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가보죠. 답 3번 보세요. 3번 상대방이 나왔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여기 답이죠. 이거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 자, 오른쪽 4번 갑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퀄 적으세요. 제척기간 경과. 제척기간 경과입니다. 자, 보세요. 취소는 취소 개념.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라 그랬죠? 유동적 유효입니다. 아직은 유효. 취소 후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 취소 후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게 취소입니다. 다음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 취소권이 소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추인은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입니다. 말로서 하는 추인과 법률 규정으로 추인되는. 취소권이 소멸되니까 취소를 못하죠.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이게 확정적 유효라는 거죠. 확실하게 유효가 되니까 취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인하고 지금 배울 제척기간 경과입니다. 제척기간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해.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3년, 10년입니다. 제척기간 경과 3년, 10년. 제척기간 경과를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그래요. 왜 단기란 말이 들어가냐면 자, 여기 나오죠. 형성권은 원칙은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해. 근데 이 취소권은 예외적으로 짧은 거 한 개 3년짜리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단기 소멸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6조도 자주 나오니까 암기 해버려야 돼요. 취소권의 소멸. 자, 취소권은 주란 거 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입니다. 요게 짧은 게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 같은 말 적으세요. 취소의 원인 소멸한 날. 취소의 원인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내죠. 그리고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즉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자, 원칙은 10년부터 먼저 해옵니다. 자, 형성권은 자, 제척기간이 10년이야. 자, 이를 한번 들어보시죠. 갑이 17세입니다. 자,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2000년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했죠.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취소해야 되느냐 하면 법률행위 한 날부터 2000년 1월부터 10년이니까 언제까지 취소해야 돼요? 2010년 1월 1일까지는 취소해야 돼. 요 기간이 지나면 2010년 1월 2일이 되면 이제 취소를 못해요. 취소권 소멸하니까.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이게 원칙이죠. 근데 요거보다 짧은 게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가 있었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얘가 성년이 된 날이죠. 성년이 몇 살이죠? 성년 된 날? 성년이 된 날. 얘는 생일이, 자, 17세인데 생일이 5월 1일이라고 하죠. 그럼 성년이 된 날은 언제죠? 이 말입니다, 지금. 자, 2살이 돼야 되니까 2002년 5월 1일이죠. 요때부터 3년이죠. 그러니까 2005년 5월 1일. 둘 중 어느 게 빨리 돌아오죠? 이게 빨리 돌아오죠. 2005년 5월 2일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해, 이제. 취소 못 하는 거죠. 짧은 거 더 있죠? 자, 추인 한 날로 3년 내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내요. 해올 때 추3, 법10 이렇게 옵니다. 이거부터 먼저야. 법10, 추3. 두 개 중에 먼저 도래하면 소멸해버려. 취소 못해요. 자, 밑에 해설서 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즉 취소 원인 소멸한 날부터 3년 내에 심표를 찍고 법률행위 한 날, 즉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 둘 중에 먼저 도래하면 소멸합니다. 자, 그 판례에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간은 아직까지 제가 설명하는 거 한 30%만 따라오면 돼요. 이걸 계속 지금 3월, 5월, 7월 계속 하니까. 자, 기간은, 자, 우리가 청구권 기간은 소멸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이거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이 재판해 줍니다. 당사자가 주장 안 하면 재판 안 해줘요. 이게 원칙이야. 소멸시효. 그런데 지금 배우는 형성권은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 자, 제척기간 아까 뭐라 그랬어? 10년이라고 그랬잖아. 판사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10년은. 우리 제척기간은 법원이 주장 안 해도 직권조사합니다. 법원이 직권조사해서 재판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원래 법원은 직권조사를 안 해요. 근데 제척기간만은 직권조사해서 재판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근데 이제 아까 취소권 한 개 더 있었잖아. 10년에다가 추3이 하나 더 있었죠. 또는 이것은 직권조사해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자주 나와.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제146조에 그 3년이라는 기간은 형성권이니까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줄거세요. 3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심표. 제척기간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까 내가 형성권 불러준 이유가 있어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동의권 다 10년이니까 법원이 직권 조사해서 고려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즉 3년,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집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소송할 필요가 없어. 아니고 재판회에서 줄거세요. 재판회에서 의사표시, 즉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도 권리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형성권의 포인트입니다. 자,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10년 내에. 자, 그럼 오른쪽에 그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위에 기출. 천천히 보면 기출.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한다.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 추3 이렇게 외웠잖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죠. 추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항상 취소권은 추3 법 10이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러니까 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기출.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한다. 아니죠? 10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입니다. 146조 조문 외웠는가 물어본 거야. 자, 146조 법조문 다시 한번 봅니다. 취소권은 추3이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심표 하나 찍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10년을 먼저 외워요. 10년은 법률행위 한 날, 즉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더 짧은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하나 보고 좀 쉬겠습니다. 예제 보죠. 법률행위 취소 틀린 것. 자, 1번 조금 전에 146조 법조문 뺏겼네.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정확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추3 법 10.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줄거세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알 필요가 없죠. 법정 추인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틀렸네요. 법정 추인은 알 필요가 없다. 인식할 필요가 없다. 임의 추인, 말로 하는 추인은 알고 해야 되지만 법률 규정으로 추인을 보니까 알 필요가 없다. 답이 2. 답이 2. 자,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니까 소급이죠. 소급.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141조 뺏겼고. 4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당연히 형성권입니다. 정확해요. 취소권, 추인권, 형성권이야. 그래서 제척기관입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이건 142조네요. 그 취소는 그 상대방 을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그럼 여기에 출제할 때 1번은 146조 뺏긴 거고, 다음에 3번은 141조 뺏긴 거고, 5번은 142조 뺏긴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5번은 법조문 뺏긴 거고 2번하고 4번은 판례를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소고 다음 넘깁니다. 초공과 기한 나오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